안녕하세요. 어제 사피엔스를 읽어서 그런지 다들 뇌가 섹시해 보입니다. 외적 매력 첫 번째 책. 진정성 마케팅에서는 매력적인 브랜드가 매력적인 이유를 살펴본 후 우리 휴먼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외적 매력 자산을 쌓는 방법을 큰 틀에서 생각했다면 오늘 보게 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매력 자산 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책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6천만 권 이상 팔린 인간관계 바이블. 심지어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아요. 그 남학생은 바로 제 큰아들이 아니라 저. 질풍노도의 시기, 여드름 빡빡이 김문섭 학생은 이걸 왜 읽었을까? 짝사랑한 여자가 생겨서 꼬셔보려고.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을 훑어봤는데 이 책이 가장 쓸만하더라고요. 특히 이 책의 2부,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부분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죠. 지금부터 매력자산 쌓는 법을 인간관계론을 통해 보겠습니다. 매력이란 내가 발산하는 거지만 나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건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매력자산을 쌓는 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카네기가 제안한 수많은 인간관계 노하우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누구나 알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노하우들인데 매력적인 사람이 피해야 하는 게 뭘까? 먼저 비난. 알카포네 아시죠?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 같은 강력범들조차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해받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뻔뻔하게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나요? 아니죠.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기 바빠요. 최악은 적개심을 갖고 복수하죠. 링컨 대통령도 젊을 때는 비판 대장이었어요.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으로부터 결투 신청을 받은 후에 달라져요. 비판하는 대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을 비난하면 링컨은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링컨의 지역구가 남부였으면 면화 농장주들이 지지가 필요하니까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으로 논쟁. 다른 사람과 논쟁 해보셨죠? 논쟁을 보면 상대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요. 여러분에게 설득당해요. 우리 인간은 확증 편향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설득당하지도 않아요. 논쟁이 져도 생각을 바꾸지 않죠.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 입어서 감정이 상해서 당신을 싫어하게 돼요.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어요. 논쟁에서 승리하기도 힘들지만 그건 무의미한 승리다. 절대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사람이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칭찬. 미국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찰스 슈왑. 그가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건 동기부여 능력 덕분이고 그 동기부여 비법은 직원들 흠잡지 않고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면 동기부여되고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하는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실천 여부죠. 찰스 슈왑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칭찬이 생활화된 반면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정반대죠. 상대가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력적인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요. 그들의 이름, 하는 일, 좋아하는 걸 알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비결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백악관에서 일하는 하녀, 정원사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하고 하녀가 즐긴 요리까지 기억하며 안부를 물으니까 사람들이 루스벨트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요. 먼저 경청. 카네기가 유명한 식물학자를 만났어요. 식물학자가 식물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도 카네기가 집중해서 들어줬더니 그 식물학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네기를 칭찬하더래요.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고. 카네기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모임에서 만난 분이 정치에 대해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어서 네 라는 말만 한참 했더니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 칭찬을 해요. 김문섭 교수랑은 말이 통한다고. 요즘 젊은 교수 중에 제정신인 놈 처음 봤다고.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남들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경청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상대의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골라야 돼요. 뉴욕의 제빵회사 대표가 한 호텔에 빵을 납품하려고 애를 썼어요. 4년 동안 매주 호텔 지배인을 찾아가고 호텔에 투숙도 했지만 반응은 싸했어요. 전략을 바꿔서 호텔 지배인의 관심사가 뭔지 봤더니 호텔 지배인 국제연합이라는 모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임 회장, 제빵회사 대표가 호텔 지배인을 만났을 때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호텔 지배인이 30분이나 그 모임에 대해 신나게 얘기했고 며칠 있다가 제빵회사는 그 호텔에 빵을 납품하게 됐죠. 상대의 마음을 얻기 참 쉽죠. 제가 이 책을 읽도록 만든 그 여학생을 꼬셨을까요? 아니요. 저보다 몸 좋고 인기 많고 돈도 많은 놈하고 10년 가까이 연애하더니 결혼까지 했어요. 둘 다 재수없죠. 짝사랑 실패의 교훈은 건강, 매력, 경제 자산을 쌓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저에게 줬죠. 외적 매력 두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파트너들에게 비판 대신 칭찬하고 계시죠? 칭찬이 생활화돼야 찰스 슈왑처럼 여러분도 성공합니다. 두 번째, 파트너나 고객들 이름 잘 외우시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 이름을 잘 외울까요? 그도 엄청 노력했어요. 왜냐? 이름을 모르는 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제가 목표 설정 워크숍에서 특강할 때 각 팀의 대표 리더님 이름을 사전에 외우고 가서 리더님 이름 부르면서 인사하니까 리더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정도 노력은 하고 계시죠? 내일은 자기개발 두 번째 책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볼 건데요. 저 같은 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나쁜 책입니다. 나쁜 책 보러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매력 자산 그리고 경제 자산